자, 페이지 119쪽 유형 17번 할 차례입니까? 아니면은 16, 유형 16 할 차례입니까? 네, 유형 16부터 다시 하기로 했었죠?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이 났습니다. 해봅시다. 자, 문제 번호 페이지 118쪽 문제 번호 64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x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정도는 문제를 빠르게 그릴 수 있겠죠. 요 정도는. 그래서 f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지금 y는 f 합성 f를 개형을 그려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f 요렇게 그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안쪽에 들어가는 x가 x축을 담당할 거고 요 맨 껍데기 f가 y축을 담당하고 있겠죠. 라고 생각했을 때 요 중간 과정을 먼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이렇게가 빨간색 x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딱 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로 뭔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 표현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먼저 표현을 할게. 그럼 그때 결과는 1에서 0까지를 요런 곡선 개념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빠르게 가다가 결론은 좀 느리게 가지만 어쨌든 그 결과가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오케이? 그럼 그걸 다시 1에서 0으로 바라봐야 되겠지. 그럼 그 결과가 마이너스에서 0까지를 직선으로 올라오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직선으로 올라온다. 방향이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올려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가 요 모양대로 올라와야 돼요. 요 모양대로. 요 모양대로.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다시 x가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그때의 중간 과정이 0에서 마이너스 1로 갑니다. 됐어요?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간다고. 그럼 그 모양이 요 곡선을 따라 올라가겠지. 요 곡선을 따라. 요 곡선을 따라 올라간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캔을 내가 이렇게 스캔을 떠서 요렇게 다시 그려낸 거죠. 그 모양도 요 느낌대로 그릴 수 있겠어요?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몇 번으로 귀결된다? 1번으로 모양이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답변이 2번이라고 되어있지? 왜 답변이 2번이라고 되어있지? 잠시만요. 왜 답변이 2번이라고 되어있죠? 0에서 처음에 딱딱 0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모양이 1에서 0, 1에서 0, 1에서 0, 1에서 0 이 모양인데? 답 잘못했어요. 이 모양 나오는 게 맞습니다. 네. 정규일도 많이 되죠. 틀리면 답이 없는 거지. 뭐 다시 한번 정보를 봤는데 안 틀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사실 엄청 쫄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보표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아, 이거 불안해요. 네. 하지만, 알겠죠? 여러분 알겠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이 문제집의 정답률은 99%예요. 그 매번 재판, 3판 나오는 이유가, 60몇 빠르게 해볼게요. 16번 먼저 가보면, 되어 있을 때, 요렇게 간 게 이제 F의 그림이고,
이렇게 한 게 이제 G의 그림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y는 f 합성 g 면 f의 gx를 그리라 라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 놓고 여기를 x로 잡고 여기를 f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간 가정이 g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g를 보고 x를 쪼개놓으면 되겠네. g를 보면 일단 먼저 0부터 1까지 가겠죠. 그럼 그 중간 가정은 2에서 1로 가죠. 그 2에서 1로 가는 걸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요렇게 올라가죠. 즉 1에서 2로 직선으로 올라가죠. 1에서 2로. 그래서 1에서 2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괜찮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1에서 2까지는 그냥 그 중간 가정이 1이죠. 1이니까 1이라는 값이 쭉 늘어져서 나와야 되겠지.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늘어져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2에서 3까지는 그 중간 가정이 1에서 2로 올라가요. 즉 1에서 2로 바라봅니다. 그럼 가정이 2에서 1로 직선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2에서 1로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에서 4까지의 중간 가정은 2에서 4까지 가요. 그래서 그 중간 가정이 2에서 4까지 갑니다. 그럼 그 모양이 요 V자 모양이죠. 1에서 0이 갔다 0에서 2로 가는 요 V자 모양을 여기다 녹여내면 돼요. 1에서 0으로 갔다 0에서 2로 가는 요 V자 모양을 요 한 칸에 몰아넣으면 되겠습니다. 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x는 4에서 마무리를 하고 요 쌓여있는 녀석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그래프를 안 그리고는 풀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빠르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이랑 4 사이에 요 모양을 집어넣는 거야. 요 모양. 그러니까 요 모양. 여기가 0, 1, 2 이렇게 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 3, 4, 1, 0, 2 요 모양을 한 칸에 밀어넣어야지. 한 칸에. 그러니까 1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1대 1로 밀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이가 3과 2분의 1에 위치하고 있겠죠. 위치값이.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유형 17번 가볼게. 이제 역함수인데 역함수는 표현법으로 f의 역함수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f에 a를 집어넣으면 b야. 그럼 f의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a다. 자,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알겠지? 저거만 기억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좀 역함수가 관계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x값과 y값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x값과 y값을 바꾸기만 하면 돼. 그럼 함수 y는
2x 플러스 4라는 오리지널 함수가 있어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만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게 역함수를 구한 거야. 표기법상의 이유로 y는 하고 쓰기만 하면 돼요. 표기법상의 이유로 y는 이게 완벽한 역함수를 표현해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자리를 바꾼 게 역함수죠. 이게 그래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x 플러스 4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면 요 녀석이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 오늘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팔꿈치가 아파서 그런가 봐.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역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즉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게.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f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 교점을 항상 어떤 녀석이 치고 들어가요? y는 x라는 녀석이 치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90% 정답입니다. 90% 정답.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2 한정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냥 함수랑 y는 x랑의 교점을 구해도 무방해. 99.9%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요. 근데 왜 그렇게 풀면 안 되는지 딱 하나 설명을 해줄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를 역함수를 직접 구해볼게. 역함수를 직접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 그래? 역함수가 오리지널 함수랑 모양이 똑같아. 그럼 만나는 점이 몇 개예요? 무수히 많다죠. 근데 y는 x랑만 비교하면 만나는 점을 하나로 인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함수 f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세요가 함수 f와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세요는 100% 정답풀이는 아니야. 그럼 언제는 쓸 수 있고 언제는 쓸 수 없죠. 이 차이가 뭐예요? f의 경향성이 플러스 경향성일 땐 쓸 수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을 때에는 f와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상관없어. 근데 마이너스 경향성을 띠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풀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 차이는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1학년에서 문제가 나오면 웬만하면 거의 99.99%의 확률로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풀 때는 그냥 y는 x랑 같다라고 풀어도 무방하다. 1학년까지는. 알겠죠? 네. 역함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뭐냐면 역함수의 성질. f에 a를 집어넣으면 b가 됩니다.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요 역함수의 성질 하나. 두 번째, 관계식을 만들어서 쓸 수 있냐. 역함수의 관계식 어떻게 만들어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기법상의 이유로 y는 하고 써주는 것까지
진행을 하면 역함수의 관계식을 다 표현해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수 f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세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와요. 그때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y는 x랑의 교점을 구해도 무방하다. 단 기울기의 경향성이 플러스일 때만. 기울기의 경향성이 마이너스일 때에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거까지 정리해 두면은 역함수는 잘 정리해 둔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67번 가볼게. 제가 좀 팔꿈치가 아직 다 낫지 않아가지고 좀 시큰시큰한데 제가 최대한 글씨를 조금만 쓸게요. 알겠죠? 네. 말로 좀 때운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도 웬만하면 다 쓸게. fx가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f의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가 되고요. f 역함수에 9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에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9 라고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어서 A값, B값 각각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넘어가도 되겠죠? 첫 번째 유형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쯤이야. 제가 끝까지 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69번과 71번 두 개 체크해 볼게요. 하다못해 없으면 이제 가방이라도 좀 밝은 색으로 내고 다녔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답은 69번의 답은 5번이고요. 71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유형 18번에 별표 쳐요. 유형 18번.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에 밑줄 치고 1대1 대응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함에 있어서 이렇게 도착을 하면 돼. 근데 역함수는 이걸 거꾸로 보내야 돼. 정방향은 가능하죠. 어차피 이건 철저하게 정의역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A가 출발했어. 그럼 OK야. 역함수를 생각해 볼게. 역함수는 요 2가 출발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이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즉 역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함수도 안 돼요. 1대1 함수도 역함수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함수다 라는 말이 써 있으면 1대1 대응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읽으면 돼요. 오케이? 그럼 1대1 대응의 그래프를 생각해봐. 1대1 대응의 그래프. 함수이지만 1대1은 아니야. 오케이? 그럼 이게 왜 1대1은 아니야? 뭔가 느낌이, 경향성이, 기울기의 경향성이 꺾여 있는 느낌이 듭니까? 뭔가 한쪽은 내려오는 느낌이고 한쪽은 올라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꺾여 있는 느낌이 들어. 저러면 1대1이 될 수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말과 똑같아야 돼. 그럼 이게 문제 풀 때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요? 한 번 플러스면 끝까지 플러스고 한 번 마이너스면 끝까지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증가를 타고 있으면 끝까지 증가로 가야 돼. 한 번 마이너스를 타면 끝까지 마이너스여야 돼. 그 마이너스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마이너스면 끝까지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면 끝까지 플러스. 즉 기울기의 경향성이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기울기의 경향성이 똑같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래야지 한쪽 방향으로 쭉 빠져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 유형 18번의 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72번 가볼게요. x라는 정의역이 마이너스 3부터 4까지, y라는 공역이 a부터 b까지 라고 되어 있을 때 함수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인데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써있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읽으라고? 1대1 대응처럼 읽으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하나도 빈 공간 없이 꽉꽉 채워야 되겠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b가 돼요. 관계식에 4를 집어넣으면 a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끝에서 끝을 꽉꽉 채워야지 1대1 대응인 거죠. 네. (73번) 별표 치고요. 네. 75번 별표 치고요. 요 두 개가 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해서 가장 빈출 횟수가 높은 유형 두 가지입니다. 먼저 73번. 자, 정의역 x라고 하는 정의역이 x는 a보다 크대. 근데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네. 그랬을 때 관계식 x제곱 마이너스 10 x 플러스 28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2차는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가질 수 없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2차라고 하는 녀석은 1대1을 가질 수 없어. 역함수를 가질 수 없어. 1대1이 아니니까. 근데 적당한 정의역의 영역을 잡아주면 1대1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 될 수 있는 구분은 얼마예요? 쭉 반대. 반쪽짜리만 갖고는 생각할 수 있어. 왜? 쭉 감소하는 느낌에서 끊어버리면 되니까. 쭉 증가하는 느낌으로만 문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축 반대쪽만 가지고 있겠다. 오케이? 지금 우리가 a보다 크거나 같다를 설정한 거죠. 그럼 a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은 축 오른쪽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이 가정이 없어.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말이 없어. x에서 x로의 말이 없고 그냥 정의역이 x는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만 써있어. 그럼 딱 이 축까지야. a는 축부터 가면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여기서 조건을 더 준 거죠. 어떤 조건을 줬어?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야. 근데 이게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럴 땐 어쨌든 그 후보군은 반대쪽이야. 반만 갖고 있어야 돼. 그 반 중에서 y는 x랑의 교점부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y는 x랑의 교점부터. 여기서부터야. 왜? 여기가 x랑 y 값이 똑같은 라인이니까. 오케이? 분석을 다시 해볼게. 지금 우리의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3이야. 그래서 x 마이너스 5 제곱 플러스 3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가 몇 컴마 몇이에요? 5,3이야. 5,3이야. 그래서 a가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역함수를 가질 수는 있어요. 역함수 가질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여기에 스타트 라인이 뭐예요? 5,3이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5, 6, 7, 8로 갖고 있고 공역은 3, 4, 5, 6으로 갖고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러면 정의역과 공역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죠? 정의역은 3부터 갖고 있고요. 치역은 미안해. 정의역은 5부터 갖고 있고 치역은 3부터 갖고 있잖아. 그럼 이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차 함수가 역함수, 즉 1대1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반쪽짜리여야 돼. 그 반쪽짜리 중에서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라는 조건까지 끼면 y는 x랑의 교점부터야. y는 x랑의 교점부터.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부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찾아야 되겠죠. 저거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8과 x의 교점을 찾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8 0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7, 4, 28이 되겠죠. 그래서 저게 4 또는 7이죠. 근데 상황상 축 5 반대편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로 컨택이 돼야 되겠지. 그럼 요 점이 몇 컴마 몇인 거야? 7,7인 거야. 그래서 정의역도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공역도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건을 부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후보군이야. 여기서부터 후보군인데 요 조건이 끼면 여기로 확정되는 거야. 요 조건이 없으면 A는 X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상황이 같이 공존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내용이 없을 때의 답과 요 내용이 있을 때의 답을 구분지어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값은 A는 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역함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자, 그리고 75번. 그리고 함수 fx가 3x 플러스 k 절대값 x-2 빼기 1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그래프적으로 어떤 느낌을 갖고 있어? 기울기의 경향성이 같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함수의 개형을 보면 절대값이 하나 껴들어갔죠. 즉 어떤 기준선이 잡혀 있을 거라고. 그래?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과 2보다 작은 세상에서의 함수 모양이 달라요. 얘는 3x 음수니까 마이너스 kx 플러스 2k 빼기 1이고 이제 양수니까 3x 플러스 kx 마이너스 2k 빼기 1이야. 그 이 녀석은 3 마이너스 k x 블라블라고 얘는 3 플러스 k x 블라블라라고 써있으면 되겠지. 즉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은 쪽에 있어야 된다고.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해돼요? 즉 두 기울기의 곱은 항상 양수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까지로 빠져나가야 되겠지. 플러스면 플러스니까 곱하면 양수,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양수. 오케이? 그래서 3 마이너스 k 3 플러스 k가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k는 마3부터 3까지요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정수 최대값은 얼마?
정수 최대값은 얼마? 2 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받아들였어요? 네. 설마 이거 절대값 하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고민하는 순간 우리가 공통수학 1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온 거죠. 그치? 공통수학 1 절대값이 있고요. 그냥 퓨어한 x가 있죠. 그럼 어떻게 푼다? 조건 잡고 푼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뭐예요?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기준선. 요걸 조건으로 잡겠죠. 그래서 큰 세상, 작은 세상 각각 생각하겠다. 까지를 공통수학 1에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걸 공통수학 2에서도 쓸 거예요. 아마 대수에서도 쓸 겁니다. 아마 미적에서도 쓸 거예요. 절대값을 그래서 초반에 가르쳐주는 이유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쓰려고 미리미리 가르쳐 두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다를 그래프적으로 어떻게 풀어요? 기울기의 경향성이 같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즉 기울기의 곱이 항상 양수다죠. 빠져나오는 거. 자, 그리고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가질 수 없어. 단 정의역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해 주면 역함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후보군이 얼마예요? 축 반대편이야. 축 반대편. 오케이? 거기서 x에서 x로의 함수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어디로 확정되는 거야? y는 x랑의 교점부터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다 외우란 소리예요. 지금 내가 뭔가를 보면서 떠들지 않죠.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말하고 있잖아. 니들도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 그거를 매번 문제 풀 때 떠올려야 돼. 내가 그냥 막 떠들고 있는 이 얘기들이 문제 풀 때 다 떠올라야 돼.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아시겠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익숙하게 풀잖아. 그러면 지금은 돼. 익숙하니까. 근데 이걸 한 달 후에도 똑같은 문제를 줬을 때 맞힐까? 이런 표현을 까먹었는데요. 생각을 안 한 거지. 계속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푸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지가 익숙하고 기억이 나니까 풀어요. 한 달 있다, 6개월 있다, 1년 있다 똑같은 문제를 풀었을 때도 기억이 나야 되는 거야. 그쵸? 제가 맨날 곱셈공식 외운 다음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곱셈공식 백지 내고 풀라고 하면 풀겠어요? 겁먹으면 안 되죠. 당연히 풀어야지. 구구단 써 그럼 겁먹습니까? 그거 안 먹잖아.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는 얘기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이 23분 정도로 보입니다.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 나가면 어이 매너야 이 매너. 나 나가지도 않았어. 자, 자와랑 같이 이렇게 네, 10분 좀 쉴게요. 자, 지금 23분 4분으로 보여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77번. 자, 역함수의 함수식 구하기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랑 y 자리만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자, fx가 ax 플러스 2예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y는 ax 플러스인데 x랑 y라는 문자만 자리만 바꾸면 돼요. 표기법상의 이유로 이제 y는 하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역함수를 다 구한 거야. 얘를 어떻게 읽으래?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b로 읽으래. 그럼 a를 얼마라고 읽으면 돼요? 네. a를 마이너스 3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럼 b는 3분의 2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함수의 관계식 어떻게 만들어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자리만 바꾸면 되겠다. 표기법상의 이유로 y는 하고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걸 그래프적으로 그게 어떻게 쓰인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요 관계식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79번 80번 시켜볼게요. 80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해서 f의 1-3 x가 6 x 플러스 2 y는 fx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내가 여기서 얘를 치환을 할게요. 그래서 1 빼기 3x를 잠깐 내가 t라고 쓸게. 그럼 좌변은 ft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럼 우변을 볼게. 3x 플러스 2인데 어쨌든 나는 더 이상 이제 치환이라는 건 x라고 표기하지 않고 t로 표기하겠다 라고 마음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x라는 문자 대신에 3분의 1 빼기 t를 써도 무방하겠죠. 괜찮아? 그래서 x라는 문자 대신에 3분의 1 빼기 t를 써도 무방해집니다. 그러면은 왜 3이냐? 6인데. 도전적인 톤으로 말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지. 6x 플러스 2니까 6x 플러스 2니까. 네. 그러면은 착착 2-2t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4. ft가 마이너스 2t 플러스 4. 그럼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자리만 바꾸겠다. 이러면 다 끝난 거야. 표기법상의 이유로 y는 하고 쓰기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서 더하기로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이렇게 치환하는 스타일 잘 익혀두면 좋아요. 선생님, ft잖아요. 왜 fx라고 읽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그 정도까지는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유형 20번. 자, 문제 번호 81번 가볼게요. 이제 합성함수랑 역함수를 섞은 거예요. 합성함수랑 역함수. 자, 먼저 fx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 다음에 gx가 2분의 1x 플러스 3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f의 역함수 합성 g에 a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해보면 f의 역함수에 g에 a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g a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f-1을 먼저 구해요. f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9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9야. 그러면 g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9가 돼요? 12를 집어넣어야 9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래서 a 값은 얼마? 12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식 세워놓고 역함수의 성질 한번 쓰면 되겠죠. 네. 3번 체크해 볼게요. 83번.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요. gx가 ax 플러스 2야. 그랬을 때 f 합성 g의 역함수 합성 f에 1을 집어넣었더니 4가 됩니다. 저거 그냥 따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f에 g의 역함수에 f에 1 집어넣는 게 4라는 소리죠. 그럼 하나씩 f1은 직접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이 문제에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는 f g의 역함수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다시 얘기하면 f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4가 됩니까? 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얼마를 집어넣어야 4가 돼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즉 g 역함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g라는 오리지널 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 a는 4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네, 이 정도. 자, 역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이 정도 느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아들으면 뭐 관계식이 조금 복잡할 수는 있어도 큰 내용의 풀이가 바뀌진 않습니다. 요거만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유형 21. 자, 문제 번호 86번 가보겠습니다. 86번. fx가 5x-2고요.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 f 합성 가로 열고 f 합성 g의 전체 역함수 합성 f의 4를 계산하십시오 라고 되었는데 이 녀석은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라고 불러야 돼요. 자리를 바꿔서 역함수야. 그럼 그 앞에 f가 붙어있고 그 앞에 f가 붙어있는데 자, 이 녀석 f랑 f 역함수를 합성했어. 그럼 뭐로 바뀐다 그랬어? 항등함수로 바뀐다 그랬어. 항등함수는 합성의 관점에서 봤을 땐 곱하기 1의 개념인 거야. 즉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생략해도 무방하다. 괜찮죠? 그래서 이 녀석이 항등함수로 바뀌는데 어차피 이 녀석은 집어넣은 대로 나오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략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생략되는 건 아니야. 항등함수니까. 알겠지? 근데 풀이할 땐 곱하기 1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요. 즉 f 합성 g에 여기에 합성 항등함수의 4잖아. 근데 이건 그냥 여기에 4를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항등함수는 그냥 4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 g의 역함수의 4를 집어넣은 게 되겠어요. 이러면 얼마가 나온대요? 이 값을 구하세요. 이 값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 괜찮아? 그럼 나는 이 값을 a라고 부를 거야. 우린 a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f의 역함수에 a를 집어넣으면 g 역함수에 4가 나와요. g에다가 d를 집어넣으면 4가 된대 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g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4가 나와요? 3을 집어넣어야 4가 나옵니다. 즉 3이다 라고 써 있겠죠.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써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어하는 a는 얼마예요? f에 3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f에 3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a 값은 13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풀이가 계속 똑같죠.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자리 리버스 한 다음에 관계식에 이용해서 답을 찾아낸다. 늘 똑같은 문제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88번 시켜볼게요. 88번. 정민아, 되고 있니? 너 안 되지 하나도 지금. 관리 안 해? 응? 이 생일이라고 백화점만 가고 말이야. 응? 튀어나와? 자, 빠르게 해볼게요. 88번. 자, X에서, 자, 집합 문제 번호 88번.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 이라고 되었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래. F랑 G는 다 X에서 X로의 함수래. 그럼 F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1, 0, 1이면 마이너스 1, 0, 1이고 G라는 함수도 마이너스 1, 0, 1이면 마이너스 1, 0,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힌트가 모두 역함수가 존재한대. 모두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F랑 G가 모두 다 1대1 대응이다 까지는 이코르가 돼 있어야 돼. 그 상태에서 F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G에 0 집어넣으면 1이래. 그래서 F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G에 0 집어넣으면 1이래. 요거까지는 됐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힌트가 G 합성 F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래. 즉 G에 F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힌트를 하나 가졌습니다. 그리고 G 합성 F 역함수에 1을 집어넣었더니 0이래. 요것 때문에 F 합성 G 역함수에 1을 집어넣는 게 0이란 소리죠. 그 얘기는 F에 G 역함수에 1을 집어넣었더니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이랬을 때 마지막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G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거나 1이 들어가면 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F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마이너스 1이거나 F 역함수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1이면 되겠네. 그쵸? 이거는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게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지. 근데 그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건 오류야. 그럼 이걸로 이제 믿고 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F에 1을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1이다. 요 얘기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요거는 이제 확정돼 있어. 문제에서 이제 오픈을 해준 거야.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G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를 알려준 거지. G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G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다. 당연히 요거까지도 이제 확정된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G의 역함수에 1을 집어넣은 걸 A라고 불렀을 때 G에 A를 집어넣으면 1이래. 얼마를 집어넣어야 1이 나와요? 0을 집어넣어야 1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F0은
0이다 라고 써 있는 거지. 그래서 F0은 0이다. 그럼 이것까지 확정된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먼저 역함수가 존재한다 is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을 찾는 거야. 하나씩. 저렇게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야 되겠죠. 마지막 최종 질문. F-1 더하기 G의 역함수 0을 구하세요. F의 -1은 얼마? 1이죠. 요거는 1이라고 쓰고 역함수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 -1이다. 그래서 0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함수 문제라기보다는 1대1 대응 문제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역함수가 존재한다가 1대1 대응이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져서 문제를 나오기도 해요. 잘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22의 별표 빈도수라고 쓰면 돼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매번 나와. 잘 나와.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에 올해 시험 보면 알 거야. 이거 나왔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맨날 나와. 자, 90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졌대요. y는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a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를 b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를 c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를 d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를 e라고 부를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질문. f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에 c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합성함수를 먼저 표현해야 되니까 f 역함수에 c를 집어넣은 걸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안쪽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지. 안쪽부터. 그래서 f 역함수에 c를 집어넣은 걸 별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 네모 박스는 별이죠. 그럼 f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c가 나오겠습니까?로 문제가 바뀐 거지. 그럼 f에 지금 여기가 A 레벨이고 여기가 B 레벨이고 여기가 C 레벨이죠. 자, F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C 값이 존재하겠습니까? 얼마를 집어넣어야 C가 나와요? B를 집어넣어야 C가 나오겠죠. F라는 곡선의 그래프에. 요거 이해돼요? 그럼 요 별이 얼마라는 거예요? B라는 거죠. 즉 여기 B가 써 있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F 역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거지. 다시 얘기하면 F에 물음표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옵니다 라고 읽으면 되겠네. 그래요? 얼마를 집어넣어야 B라는 함수값이 나와요? A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어하는 물음표는 얼마예요? A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거를 그래프로 알려준 거야. 저 그래프만 잘 캐치해서 원하는 정보만 써가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어려워 쉬워? 쉬워. 근데 맨날 나와. 근데 어렵다고 자꾸 틀려와. 누가?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고 공부 안 해온 애가. 왜 내 눈을 피하죠? 혹시 찔리는 거 있습니까? 아니 없죠? 네. 네. 자 유형 23번에 별표 치고요.
역함수와의 교점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다 설명을 했죠. 역함수와의 교점은 웬만하면 y는 x랑의 교점입니다. 웬만하면 100%는 아니야. 왜 아니야? 오리지널 함수의 경향성이, 기울기의 경향성이 음수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알겠지? 양수일 때만 y는 x랑의 교점으로 풀면 돼요. 알겠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한정으로는 거의 99.9%야. 그냥 함수 f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세요는 함수 f와 y는 x랑의 교점을 구하세요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안 되는 이유는 음수일 땐 안 돼요. 그거만 알고서 풀면 돼. 알겠지? 그래서 93번과 97번 네, 두 개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93번과 97번. 바꿀게요. 93번과 98번으로 시켜보겠습니다. 93번과 98번. 98번이니까 F가 투톤이죠. 그래서 3분의 2x 플러스 4와 2분의 3x 플러스 4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는 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0보다 클 때에는 3분의 2x 플러스 4 이렇게 그려질 거고 0보다 작을 땐 2분의 3x 플러스 4 이렇게 그려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게 F예요. 이거랑 이 녀석의 역함수랑 둘러싸이는 도형을 구할 건데 y는 x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하나 그어. 그러면 이 부분의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부분의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원래 노란색은 안 보여야 돼. 그래서 오리지널 F 흰색과 이건석의 역함수 빨간색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y는 x랑 둘러싸여 있는 도형을 그린 다음에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도 무방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나는 굳이 힘들게 f라는 모양의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죠. 힘들게. 그러니까 y는 x라는 녀석을 구해놓고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녀석과의 교점을 찾아볼게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12,12가 되겠죠. 그래요. 네, 그리고 교점을 찾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0,4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여기를 b라고 부르면 밑변 곱하기 높이로 풀면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로. 그럼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서 11,12까지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어차피 기울기가 1이니까 20대 20대 20루트 2라고 그냥 풀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2분의 1 20 루트 2 라고 부르면 되겠고 이 거리는 y는 x랑 0,4 사이의 거리겠죠. 그래서 x-y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0,4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라고 구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루트 2가 지워지고 10으로 바뀌어서 40이야. 절반의 넓이가 얼마가 나왔어? 40이 나왔죠? 그럼 곱하기 2에서 1세트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80이라고. 요 정도의 계산력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값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면 조금 계산이 좀 약식으로 바뀌어요. 계산들이. 근데 이거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에서 12, 12까지 루트 이러고 들어가면 좀 오래 걸리는 거고, 조금 센스 있게 풀면 저 정도에서 마무리 시킬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풀이를 뭐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선생님 아까 그 빨간색 그 역함수 다 구해서 1, 2 해도 되잖아요. 되죠. 네, 뭐 안 되는 건 없죠. 네. 우리는 내신 시험 50분 안에 문제를 22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20초에서 30초에 끝내줘야 돼. 그렇게 끝내줘야지 마지막에 15분, 20분을 벌어올 수가 있다고. 그 벌어오는 작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1등급의 경계점이야. 못 벌어오면 운 좋으면 1등급이고 벌어오면 안정적인 1등급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아는 문제를 안다고 안 풀면 속도가 안 나. 아는 문제를 꾸준히 차분하게 바르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지 속도가 생깁니다. 알겠죠? 급하게 푸는 거랑 그건 다른 얘기예요. 알겠지? 알았죠? 그래요. 자, 유형 24 별표. 이 네 가지 카테고리 아직도 머릿속에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반에서? 있어, 없어?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의 개형 네 가지.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웠다. x한테만 씌웠다. y한테만 씌웠다. x랑 y 각각 씌웠다. 총 네 가지. 다 말할 수 있어요, 시우야? 우리 어제 했잖아. 그쵸? 동현아. 네. 말해봐. 다 쉬운 건. 그지?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리겠다. x한테만 씌워져 있는 건. 그거? y축 오른쪽에 있는 거? 와, 정말 초딩스럽다. y축 오른쪽에 있는 거래. 아는 거는 오케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치, 시우야? 마음에 안 들지? 다시 해줘. 마음에 들어? 아, 마음에 안 들어야 되는데. 자, 진짜 유형 24 이거 외워야 돼요. 알겠지? 이거 바르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저 네 가지 카테고리예요. 첫 번째, y는 절대값 fx. 두 번째, y는 x한테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 y한테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 x랑 y 각각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그치? 기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운 거야. 그 얘기는 뭐야?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을 끄집어 올리는 거야. 오케이? 그 얘기는 이 하얀색 부분은 그냥 fx의 값을 그대로 쓴 거죠. 이 끄집어 올렸다 이 노란색 부분은 마이너스 fx라고 관계식을 바꿔줘야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너 졸리니? 아니지?
자, 두 번째 그래프는 x한테만 절대값을 씌웠죠. 그럼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요. 이렇게 그렸죠. 걔를 y축으로 접어. 그 모양이 이런 W자 모양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쓰면 답을 어떻게 써야 돼요? 마상과 3 이렇게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죠. 그리고 얘가 부등식으로 나왔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부등식처럼 답을 쓰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공통수학 1에서 배운 거야. 그래? 이때 나는 이 그래프 그리는 개형을 다 지도했어. 그럼 이제 그게 공통수학 2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리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중요하니까. 알겠죠? 네. 자, y한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y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쟤를 x축으로 대칭시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둘 다 씌워져 있다는 얘기는 양수인 부분만 그려. 즉 1사분변만 그려. 그리고 접어서 접으면 돼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야. 차이가 좀 있어. 근데 출제 빈도수는 60% 정도예요. 얘가 39% 정도입니다. 1%가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이 두 개는 함수가 아니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개는 함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 얘는 그냥 이 관련성 때문에 같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99번 가볼게. 자, 99번. 함수 y는 f의 그림이 오른쪽 그림 것 같아요. 요게 y는 f래. 이랬을 때 쉽다. 다음을 그리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 얘는 1번 카테고리죠.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리겠다. 네 손에 뭐 써있니? 뭐 써있어? 왜 다 아는 거여가지고 안 보고 있는 거야? 나보라고. 자, 식 전체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끄집어 올리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번이에요? 네, 3번으로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죠? 네. 지금 이 99번 같은 거 저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죠? 저 중에서 다 기억해내서 바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